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네, 아유 잘 됐네요. 네, 잠시만요. 네, 예. 오늘은 지혁이 친구가 갑자기 좀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가지고 영상을 찍으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네, 학교에서 지금 독도 나가고 있죠. 네. 어디쯤 나가고 있어요? 독도 이제 끝났어요. 그냥 끝났어요. 근데 책을 읽어보니 학교에서 수업하는 내용이랑 그지 않나요? 그래서 선생님도 요거 사회과 수업 책 지금 여기다 펼쳐놨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하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거 사회 수업이랑 똑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 국도 지형이고요. 독도의 위치와 자연환경. 그래서 특이한 독도의 풍경, 자라는 식물, 뭐 동식물, 독도의 기후, 그다음에 이제 독도 지하 해저 자원 중에 하나인 가스 하이드레이트, 그죠? 이런 거, 그다음에 독도에 대한 역사예요. 근데 이제 용석이가 얘기한 대로 세종실록 지리지라든지 기타 다른 거에 다 나와 있는 독도와 울릉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고 지금 현재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있는지 됐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독도를 지키는 파수꾼 우리 땅 독도 여기 책과 오늘은 그 글쓰기가 연설문 글쓰기거든요. 이런 틀을 만들어는 놨고요. 이거는 지역에 있다가 사진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런 틀로 한번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상훈이 친구는 오른손을 다쳐가지고 왼손으로 글쓰기가 가능해요? 힘들죠? 그 좀 저기네. 편하게 책을 다시 읽든지 학교 5학년 1학기 사회과 수업이랑 정말 똑같은 내용의 독도의 책이니까 참고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지역의 친구도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5학년 사회과 수업에 나와 있는 독도의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길 바래요. 왼손으로 쓰니까 네, 화요일이라고 쓰면 그죠? 월요일로 월요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와요. 네. 월요일이라고 나와요. 그랬어요. 네, 오늘은 요거 책 속에서 질문 먼저 받을게요. 근데 질문 내용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 시호와 그 다음에 시호 가족, 그 다음에 시호 삼촌이 독도를 여행하는 거, 드론 촬영을 위해서 여행을 하는 그 과정이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네, 펼쳐볼래? 준비해놔야지. 자, 이제 지역의 친구도 책 속에 여기 페이지 쪽수랑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해주길 바래요. 네, 워크북이랑 책 한번 펼쳐보세요. 필독서. 네. 자, 지식 한 걸음이라는 이런 파트가 있는데요. 여기 작가의 말 맨 앞에 사쪽을 보면 우리나라는 실은 섬들이 되게 많아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섬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인도네시아예요. 한 10,0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환태평양 조산대 지역에 속해져 있어서 브레고리, 그죠? 그래서 지진이나 해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서 인도네시아는 아마 곧 몇 년 안에 수도 자카르타를 옮길 거예요. 그렇듯이 섬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저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이제 화산섬도 있고요. 한 3,000여 개가 넘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남해 쪽으로 보면은 다도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유독 독도 하면은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뭐 메시지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반크라고 그러죠. 1999년 해가지고 각 나라의 역사적인 그런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 뭐 홍보도 하고 알려주는 그런 단체에서도 유독 독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5학년에도 독도가 있지만 중학교 가서도 독도를 배우고 고등학교 가서도 독도를 배워요. 울릉도 독도. 네. 자, 이제 그만큼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특정한 지역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아픔을 갖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독도예요. 독도 가봤어요?
선생님도 가보진 못했어요. 근데 여기 제목에서도 있지만 독도는 하늘이 도와줘야 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네요. 뭐 책을 읽다 보니 3대가 덕을 쌓으면 독도로 가는 제일 잘수 있고 5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독도는 그만큼 날씨가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한다라는 거고요. 독도는 곧 뭐가 생기냐면 비행기가 다닐 수 있는 곳이 생겨요. 그래서 곧 비행기가 개통이 되면 선생님도 그때나 가볼까 하는 생각이고, 배로 가면 배멀미라든지 이런 거 심하신 분들은 힘들 수는 있겠죠. 근데 울릉도도 안 가봤고 독도도 가보지는 않았어요. 응? 응? 배멀미 조금. 배멀미 조금 있어. 네, 이렇게 하는 곳이 바로 독도다. 23쪽 가보세요. 23쪽에 삼국사기 신라본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삼국사기는 고려시대 때 김부식이라는 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를 쭉 새롭게 기록한 책이 삼국사기예요. 거기에 이제 신라에 대한 역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떡하니 우산국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그래서 독도는 도대체 언제적서부터 우리 땅이었을까요? 했는데 이제 삼국시대 때서부터 우리의 땅이었다. 우산국이라는 명칭으로. 자, 다음 장 넘겨볼게요. 24쪽이에요. 24쪽 보면 거기 네 번째 줄에도 자, 우산은 독도, 무릉은 울릉도. 그래서 날이 맑을 때는 두 섬이 서로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선생님은 이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전도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근데 왜 울릉도는 경상도랑 가까운데 아니 강원도랑 가까운데 왜 경상도에 속해 있지? 그래서 좀 위치적으로 보면 강원도 쪽에 더 가깝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독도라고 표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독도는 뭐 돌섬 이렇게 표기되어 있기도 하지만 사투리가 변해서 이제 돌섬이 독섬 뭐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잘 알다시피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해가지고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기도 하고, 독도를 자기네 그 영토 중에 일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독도는 자신들의 땅이라고 많이 그런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책 없어요? 책 28쪽 보세요. 책 28쪽. 선생님이 책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안 되는데요. 어떻게 같이 좀 보면 안 될까요? 용서이가 좀 옆으로 가면 안 되겠어? 옆으로 가보자. 자, 이제 28쪽을 보면 네 번째 줄에 있어요. 네 번째 줄에 2005년 3월 시마네 현 의회에서 우리 정부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케시마의 날 이렇게 정해가지고 우리나라 정부도 실은 이제 옛날에 독도는 함부로 일반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됐다가 전면적으로 일반인들도 독도 방문을 허용했다고 하네요. 근데 더 웃긴 건 2021년 일본이 그 도쿄 올림픽을 열었었거든요. 그때 독도를 자기네 나라 영토로 표기했다는 그런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34쪽 보세요. 지금 이제 쪽수를 보라는 건 이따 여러분들이 교재 속에 내용 파악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훑어봐 주는 거예요. 네, 책 34쪽 보세요. 34쪽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독도는 동도가 있고 서도가 있거든요. 동도가 면적이 더 커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동영상이나 화면상으로 본 건 동도일 거예요. 근데 그 동도의 그 주소, 독도 경비대의 주소는 울릉읍 독도 이사부길. 이사부가 혹시 누군지 알아요? 신라 장군이에요. 신라 장군 이사부.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등대의 주소는 울릉읍 독도 이사부길. 이따 여러분들 빈칸 채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도의 숙소는 울릉읍 독도 안용복길. 혹시 안용복 얘기할 사람? 네. 그 독도에 직접 가서 그 일본 그 어부들
그럼 고기잡이 하지 마라. 그리고 일본에 가서 무슨 단판까지 지었어요. 우리가 그 독도가 우리 땅이랑 뭐 서류 같은 거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이 또 간 거야. 안용복이. 근데 그때는 뭘 입고 갔냐면요. 관복을 입고 갔어요. 근데 그 진짜가 아니죠. 그렇지. 그 자기가 관직에 있지 않으면서 그 관복을 입고 일본에 가가지고 좀 위협을 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알아가가지고 사형을 당할 뻔한 사람이 바로 안용복이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안용복의 독도 사랑 내지는 독도 지킴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지명으로 안용복 길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치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다음 장 넘기면. 그래서 선생님도 강치를 직접적으로 보진 못했어요. 근데 일본은 세계적으로 조금 지탄을 받는 행위가 있어. 어떤 행위냐면 고래잡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고래고기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상도 쪽도 고래고기를 드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래고기. 근데 지금은 뭐 고래를 잡을 수도 없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가능해요. 고래가 죽은 거야. 그래서 죽은 고래를 잡았어. 그거는 고래를 잡은 사람의 몫이에요. 선장님의. 그럼 이제 그 고래를 해체한다든지, 고래 같은 경우는 고래 기름? 뭐 이런 거 같은 걸로 해가지고 활용해서 쓰나 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고래를 잡은 다음에 어. 죽어 있던 걸 발견했을 뿐이라고 막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야, 어떤 뭐 실험 같은 걸 하겠죠. 어찌됐건 간에. 그리고 얘 왜 근육에 강직 같은 게 있잖아요. 왜 사람들도 그렇잖아. 그 시신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근육의 강직이 언제 됐을지 그렇게 알아보듯이 고래잡이는 전 세계적으로 금지예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래잡이를 굉장히 잔인하게 합니다. 작살이라고 알아요? 몰아서 고래를 한 곳에 몰아가지고 수십 개의 작살로 동시에 고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고래가 피가 촥촥촥촥촥촥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고래를 잡아요. 일본식 고래잡이가. 근데 어쨌거나 이제 고래라는 것은 잡는 게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독도에서 많이 서식했던 강치 같은 경우에도 일본 사람들이 여기 지금 이게 작살이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강치가 지금 멸종이라고 하죠. 더 이상 강치는 없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괭이갈매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자습서 준 거에도 괭이갈매기가 많이 나와 있고요. 네, 반크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책 속에서 또 여러분들도 선생님한테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54쪽에 독도박물관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독도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사진 기록을 남기신 분이 다 기증했어요. 그래서 독도박물관 뭐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 하나고, 안용복 기념관도 있고, 64쪽 보자. 64쪽 보세요. 같이 보세요. 64쪽. 64쪽 보면 이종학이라는 분이 평생 모은 독도 자료를 가지고 박물관 뭐 이렇게 나와 있고, 65쪽 보면 용감한 독도 의인 안용복 이렇게 나와 있죠. 조선 숙종 때 어부 1600년대 1700년대 어부고, 지금 이제 저기 뭐야 용석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지금 한 이야기고요. 67쪽 가면 신라 장군 이사부, 신라의 22번째 지증왕. 참고로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왕이라는 호칭이 지증왕 때서부터 호칭을 사용했어요. 그전에는 이사금, 차차웅, 마리깐 뭐 이렇게 왕에 대한 호칭이 쭉 있다가 22번째 왕 때서부터 왕이라는 호칭을 했죠. 자, 이사부 장관 이야기 나오고요. 지금 71쪽 가면 용석이가 얘기한 대로 3대가 덕을 쌓아야 독도 가는 배를 탈 수 있고요. 5대가 덕을 쌓아야 독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독도는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곳인가 봐요. 울릉도도 그렇고 독도도 그렇고. 자, 이제 다양한 지형이나 뭐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81, 83쪽 가세요. 필독서 82, 83쪽. 독도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래서 독도의 얼굴바위랄지, 뭐 군안바위와 넙덕바위랄지, 삼형제 굴바위랄지, 코끼리 하위, 닭바위 뭐 이런 것들 독특한. 다음 장 84, 85쪽 볼까요? 네.
여기에도 이렇게 보면 가제바이, 촛대바이, 그 다음에 메탄, 하이트레이트, 가스죠. 가스를 생성할 수 있는 거, 악어바이,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장 86, 87쪽 가볼까요? 정말 너무나 예쁜 꽃들도 되게 많죠. 그치? 자, 상훈아. 독도에 피는 꽃들은 키가 크겠니? 키가 작겠니? 그게 클 것 같아요. 용석이는요? 작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지역이는 물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 그래요. 지역이는 어떨 것 같아? 참고로 울릉도와 독도는 섬이죠. 바람이 굉장히 많겠죠. 그 바람에 줄기가 꺾이면 다 죽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대체로 키가 작아요. 실은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선생님도 뭐 책 읽고 알겠지. 뭐 알겠어? 88쪽 가보세요. 깨깍지 수염, 초, 종, 용, 그 다음에 박주가리 이렇게 나오는데, 오, 이거 박주가리는 저기지? 나비 중에서 제일 큰 나비? 큰 나비가 이 박주가리를 먹고 자란다고 그러던데. 이따 책 하나 갖고 올게요. 선생님 예전에 3학년 아이들이랑 수업했을 때 박주가리인데 박주가리가 이렇게 생겼네. 멕시코에서 미국이랑 멕시코에서 많이 자라는데 이거를 많이 심질 못해가지고. 오, 박주가리. 자, 여기에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강한 바람에도 살아남아야 해서 대부분 키가 작고 입이 두꺼워요. 독도에서. 그리고 89쪽에 보면 독도의 바다새, 괭이갈매기, 학도요, 가마우지, 그리고 황무 처음 봤어요. 백로는 봤는데 황무. 그래서 머리와 요 가슴이 좀 누러네요. 밀화, 부리. 이런 너무나 귀하디 귀한 식물과 동물들이 다 독도에서 자라고 있다. 다음 장 넘길게요. 독도의 바다 생물에는 보라 성게, 그 다음에 청각, 뭐 이런 게 있어요. 흰갯, 민숭, 달팽이. 이거 애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완전히 그냥 맨날 달팽이 노래를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 이거 하나 보여줘야 되겠네. 독도에. 그리고 유명하죠. 독도새우. 그렇게 맛있대요. 네. 그리고 태어날 때는 암컷인데 태어날 때 수컷인데 자라면 암컷이에요. 어머나. 그게 바뀌는 거야. 이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 동식물이 있나 보다. 암수가 한 몸인가? 지렁이는 암수가 한 몸이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암컷이었다. 수컷이었다고 다시 암컷으로 하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지? 그러네요. 독도새우 막 아주 달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 네네. 그래서 몰라요. 안 먹어봤어요. 독도새우. 자, 이제 106쪽 가보세요. 독도에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그런 거예요. 사람은 살고 있대요. 그런데 일반 주민은 없고, 누가 있냐면 독도 이제 경비대랄까 그런 분들. 독도는 들어가면 하루 저녁 자고 올 수 있을까요? 못 자고 올까요? 잘 수가 없어요. 독도는 이제 들어오면 바로 나가야 돼. 보고. 거기서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비대나 군인들만 잘 수 있지 일반인들은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배를 타고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는 확실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바다 조건이 돼야만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독도, 그거는 잘 모르겠어. 왜 거기서 숙식이 안 되는지. 근데 울릉도는 가능해. 울릉도는 가서 뭐 잘 수도 있고, 뭐 캠핑을 할 수도 있고 다 그런데 독도는 안 된대요. 그 독도를 다녀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도 안 가봐가지고 이걸 스터디를 할 때 독도 가서 막 이렇게 며칠 동안 있으면 좋겠어요. 안 돼요, 선생님. 자진 않고. 구경은 24시간. 24시간도 안 되고요. 정해진 시간 안에 딱 있고 아니 23시간도 안 돼. 몇 시간 안에 보고 그냥 다 그 배로 나가야 돼요. 5시간 안 하고. 독도. 그래서 이제 일반인이 계셨지만 안타깝게 그분이 뭐 이렇게 돌아가시기도 하고,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지금 일반인은 계시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독도도 여행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겠죠.
네, 일본의 독도 영유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깜짝 놀랐어요. 이 뒷부분에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나와서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에 대한 뭐 이제 연설을 했던 거 그런 것들이 있네요. 자, 이제 책은 이렇게 살펴보고요. 마지막은 꿈속에서 만났던 시우가 강치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 됐어요. 네. 자, 이제 워크북 펼쳐봅시다. 우리 땅 독도 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알죠? 독도는 우리 땅. 그래서 실은 옛날에 이거 뭐 영상도 없고 노래만 듣는 거니까 들어보세요. 개그맨 하셨던 분이 이거를 하셨던 걸로 아는데 노래를 부른 걸로 알고 있는데 영상은 따로 뭐 유학 거니까 왜 소리가 안 나오지? 이거랑 안 하면 소리가 안 나오나? 연결을 안 하면? 자, 이제 요거를 듣고요. 여러분들 그 빈칸에다가 적으세요. 왜 안 나오는 거야? 팔찌도 바뀌었어요. 독도는 우리 땅. 고기 37. 보이나요? 강치. 뱅이 갈매기. 네. 자, 그래서 이 노래가 나온 지가 꽤 되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이제 좀 뭐 이렇게 딴딴딴딴 막 끊어지는 리듬 박자 이렇게 돼가지고 많이들 불렸는데 지금은 이제 교육 자료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워크북에 있는 이 QR 영상 봤어요? 자, 적으세요. 밑에 빈칸에 뭐라고 적어야 되겠어요? 독도는 우리 땅 적어야 되겠지? 자, 이제 요거하고 띄어쓰기 맞춰서 하세요. 독도는 우리 땅. 네. 쓸만한 데까지 써보세요. 또 어떻게든 써져요. 자, 이제 워크북 10쪽 가주세요. 근데 저도 못 알아보겠어요. 아하. 이제 하는 데까지 하세요. 자, 독도 명예 주민증이란 울릉군에서 독도를 탐방하는 사람에 한해서 발급하는 명예 주민증이에요. 2010년서부터 발급해가지고 누적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대요. 자, 독도를 방문한 다음 날부터 여객선, 승선 등 독도 방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독도관리사무소 홈페이지나 방문. 그래서 시우가 어떤 거죠? 독도에 관한 발표문을 나중에 쫙 잘하지. 자, 그래서 독도 명예 주민증을 소지하면 울릉도도
관광지에서 50% 할인 혜택 이런 것도 있네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을 참고해서 독도명의 주민증을 발급받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제 상훈이가 읽어보세요. 상훈아, 다음 장 넘겨야 돼. 10쪽에 그 내문 저 본문 108쪽에 있는 거 읽어보세요. 상훈아, 여기 어디 보셔? 여기. 네, 읽어보세요. 우리가 독도에 더 많이 더 자주 갈 수 있도록 더 자주 갈수록 SNS 등을 통해 국내외 독도에 빼앗는 경관이 널리 알려지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도 널리 알려지게 되고 이는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더 확실하게 만드는 방법. 그러네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여러분들 티셔츠 중에서 보면 I love 뉴욕 막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치? 그럼 우리 I love 독도. 근데 그 독도를 뭐 흰색이라기보다는 독도만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반팔티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해도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아, 이거 뭐 선생님 너무 생각인가? 자, 이제 옆으로 가세요. 11쪽 보면 한가운데 동도가 있고 서도가 있죠? 됐어요? 네. 위쪽으로 가보세요. 독도. 홀로 독자예요. 섬도자. 됐어? 네. 자, 여기 아까 실은 살짝 우리 살펴봤거든요. 자, 독도, 경상북도, 울릉군이에요. 용석이 얼른 적으세요. 울릉군. 울릉군에 속하는 화산섬이에요. 화산이 뻥 터져서. 자, 비교적 큰 뭐요? 동도와 그 다음에 서도 두 섬 및 북은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래는 섬 이름이 뭐라고요? 돌섬. 돌섬이었으나 전라도 사투리의 영향으로 독섬이라고 부르는 것을 한자로 표기가 되면서 지금은 독도예요. 자, 그러면 옆에 지도가 있거든요. 울릉도와 독도는 87.4km. 그래가지고 옛날 노래에서 지금 개사가 됐어요. 87km 아까 이렇게. 자, 독도에서 오키섬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는 157.5km 이렇게 되어 있네. 독도의 위치. 자, 밑에 보면 서도가 있고 동도가 있거든요. 자, 주소 한번 볼게요. 서도의 주소예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아까 일본에 가서 2번씩이나 일본을 방문해가지고 독도는 우리 영역. 그래서 일본 어부들이 그런 물고기를 잡아가지 못하도록 하신 분 누구지? 안용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 안용복길이라고 적으세요. 서도. 독도 안용복길. 자, 서도가 그러면 동도 가볼게. 동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 이사북일. 밑에도 독도 이사북일. 됐어요? 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12, 13쪽은 지역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책 속에서 요거 내용을 좀 살펴보고 설명을 듣는 걸로 할게요. 자, 우리 두 친구도 일단은 선생님 책을 하나 줄 테니까 한번 찾아는 보세요. 됐죠? 네. 자, 요렇게 끊고 갈게요.